지난번에는 갤럭시 Z 플립 4용 케이스, 투명 케이스들을 제가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갤럭시 폴드 4를 위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번에는 투명 케이스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좀 다른 종류들로 가지고 와봤는데, 생활 흠집만 보호할 수 있는 얇은 케이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호력을 갖춘 케이스, 그리고 정품 케이스 세 종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슷한 케이스들끼리의 장단점이라기보다도 각 케이스가 가진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보시는 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슈피겐 에어스킨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가지고 온 이유는 굉장히 얇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이 케이스가.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흠집 보호,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자체가 워낙에 두께감이 좀 있고 크다 보니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립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케이스를 가지고 왔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가는 32,900원인데 저는 이제 29,900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고요.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같은 제품인데 이제 기종만 다른 갤럭시 Z 플립 4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나쁘지 않은 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데, 지금 개봉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정말 싫어하는 타입인데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이게 갤럭시 Z 플립도 그렇고 폴드도 그렇고 초창기에 나왔던 케이스들이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두께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일단 이쪽에 기본적으로 케이스가 붙어 있어요. 갤럭시 Z 폴드나 플립 같은 경우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상판과 하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있어서 탈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딱히 양면 테이프가 필요 없는데, 위에 붙이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얇다 보니까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해야 하고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붙어 있고, 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케이스를 여러 번 탈착을 했을 때 접착력이 떨어졌을 때를 위해서 여분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바로 장착을 해보면, 먼저 하판은 일반 케이스 끼우듯이 이렇게 끼워주면 돼요. 그리고 상판은 양면 테이프를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 제거해준 상태에서 끼우듯이 부착을 해주면 돼요. 장착을 했고요. 일단 에어스킨이라는 이름답게 슬림하긴 하네요. 아무것도 끼우지 않은 그립감을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욕심이고, 그래도 케이스를 끼운 것 치고는 그나마 괜찮은 그립감을 보여준다 라는 게 일단 제 첫 느낌이고요. 이게 카메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부분이 이제 까만색 테이프가 붙는 그 부분인데, 여기에 그 테이프 자국이 막 보여요. 이쪽에 보시면 테이프 자국들이 보여가지고 사실 좀 깔끔한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얼핏 보면은 베젤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묻힐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양면 테이프가 있다는 것 자체가 티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첫 케이스부터 좀 실망인데, 사실 Z 플립 4의 케이스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다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뒷부분에 있는 로고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사실 이 양면 테이프라는 구조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드네요. 아마 그 테이프에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저한테는 단점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옆쪽에 버튼부는 잘 뚫려 있네요. 통으로 다 뚫려 있어서 지문 이식하기 편하고 버튼 누르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이 스피커랑 USB-C 타입 구멍 잘 알맞게 뚫려 있고, 상단 스피커도 잘 뚫려 있네요. 힌지 부분은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서 최소한의 생활 흠집 정도만 보호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카메라가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아무런 문제 없는 그 정도 높이 가지고 있어요. 뒷판만 보면 상당히 괜찮은 느낌인데, 이 앞면에 이 양면 테이프 자국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계속 거슬리네요. Z 폴드 4는 구조상 스트랩홀이 있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뭐 스트랩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옆쪽에 슈피겐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Z 폴드 케이스를 볼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얇다 보니까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얇고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해요.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이 항상 거슬려 갖고 계속 그동안 폴드 시리즈를 사용을 할 때는 케이스를 거의 안 끼우거나 뒷판만 장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뭐 역시나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살짝만 밀어도
이렇게 바로 늘어나는 정도로 좀 얇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테이프로 부착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얇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분의 부착 테이프를 제공해 주는 건 좋은데 좀 자유로운 탈착이 어렵다 라는 게 일단 가장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케이스는 추천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그래도 뭐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거슬리지 않다고 하시면은 그 나머지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그런 마감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슈피겐 갤럭시 Z 폴드 4 에어스킨 제품이었고요. 다음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패키지가 좀 큰데 이번에는 아라리 제품이고요. 정확한 이름은 갤럭시 Z 폴드 4 누킨 360이라는 제품이에요. 아라리는 투명 케이스에 누킨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360이라는 걸 보면 아마 360도 다 보호해준다 이런 취지겠죠. 케이스가 이제 반으로 접혀 있는 게 아니고 통째로 들어있어서 이렇게 패키지가 좀 넓은 것 같아요. 클리어라고 적혀 있고, 참고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스가 이 아라리의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누킨 360의 가격은 정가가 42,000원인데 저는 37,8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아무래도 다른 케이스들보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대가 좀 높더라고요. 케이스가. 바로 그냥 개봉해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장착, 탈착, 가이드도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 누킨 360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힌지 부분까지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갤럭시 Z 플립 4 케이스 제가 말씀드릴 때 힌지까지 커버를 해주는 케이스도 제가 같이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구조가 좀 되게 복잡해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이런 경첩 같은 것도 보이고 기본적으로 탈착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힌지 부분까지 강제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구조고요. 왜냐면 그 Z 플립 4 같은 경우는 힌지 부분만 따로 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명 케이스처럼도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인 마감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 일단 장착을 해볼게요. 장착할 때는 다른 것처럼 끼우는 게 아니고 펼친 상태에서 끼우라고 아까 설명서에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장착을 했는데 장착하자마자 제가 여기 순정 필름 붙여놨는데 필름이 떴어요. 그만큼 타이트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붙여야겠네요. 그리고 전체를 보호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케이스 자체의 이 존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엄청 두툼하고 되게 터프한 느낌이고 여러모로 투박해요.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엄청 투박하고 딱 각지고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호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너무 투박해요. TPU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PC 케이스로 이렇게까지 투박하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인데 아무튼 엄청나게 투박한 느낌이 크고요. 다른 부분 마감 자체는 다 좋은데 이 전면에 필름을 뜨게 한 게 지금 계속 마음에 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귀퉁이에 모서리에 높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앞쪽에도 그렇고 이 뒤쪽에도 이렇게 높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무리 놔도 바닥에 직접적으로 디스플레이나 카메라가 닿지 않는 그 정도의 높이라서 훨씬 더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측면에 보시면은 아까 슈피겐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만 크게 뚫려 있어서 지문 인식하고 볼륨 버튼 누르기 되어 있었는데 같이 위쪽 부분까지 뚫려 있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지고 할 때 이쪽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쪽 자체, 버튼 부분 근처 자체가 뻥 뚫려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누를 때 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하지만 버튼이 없는 부분에 보호까지 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의 하이라이트인 힌지 보호 부분을 보시면 힌지까지 전부 커버를 하고 있고요. 열었을 때는 이렇게 뒤쪽으로 케이스의 후면 쪽으로 커버가 옆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설계할 때 꽤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접었다가 폈다가 했을 때 그래도 뭐 꽤 자연스럽게 탈착이 되는 느낌이라서 좀 신기하기는 하네요. 이제 폴드도 어느덧 4세대까지 오다 보니까
진짜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좀 다루다 보면은 떨어뜨리거나 이랬을 때 깨지거나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거나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그냥 다시 사용을 못할 것 같은 구조여서 조심히 사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리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힌지 쪽 커버해주고 전체적으로 높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바닥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그런 구조, 그리고 더 투박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쪽도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슈피겐에 비해서는 더 고정이 된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엣지 디스플레이 사용하라고 이쪽에도 홈이 하나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스피커, 그리고 USB-C 타입 단자 잘 뚫려 있고요. 상단 스피커도 잘 뚫려 있고, 카메라 뒷부분은 이래요.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끝에 턱을 만들어 놔서 카메라 주변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턱 때문에 바닥에 직접적으로 닿을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핸드폰을 깨끗하게 안 떨어뜨리고 사용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근 한 10몇 년? 제 부주의로 인해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해본 적이 없어서 제 시점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피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저처럼 너무 커지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실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랑 반대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아라리 갤럭시 Z 폴드 4 누킨 360 케이스였어요. 다음 케이스로 또 넘어갈게요. 이제 삼성 정품 시리즈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슬림 스탠딩 커버고요. 삼성 정품 케이스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더라고요. 5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일단 이 스탠딩 커버라고 하니까 뒷면에 스탠드가 있어서 세워가지고 뭐 영상을 보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개봉해 볼게요. 설명서가 들어있고, 지금 보니까 이 케이스도 양면 테이프로 부착하는 방식의 케이스예요. 여기 지금 이런 파란색 이런 부분들이 다 양면 테이프 제거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분의 양면 테이프는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안쪽에 이 부분, 그리고 위쪽 부분, 디스플레이에 닿는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고요. 뒷면은 그냥 약간 실리콘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제품의 특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탠딩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스탠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건 장착을 해야 좀 원활하게 사용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장착했고요. 뭐 정품이니만큼 일체감이 상당히 뛰어나고 재질도 뭐 나쁘지 않고, 크게 먼지가 잘 붙는 재질도 아니고, 물론 지문은 좀 묻을 수 있겠지만 재질이 상당히 부드럽고 5만 원이 넘는 가격을 납득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정도의 품질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면 테이프 부착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슈피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양면 테이프가 없어서 여기를 이렇게 밀면은 약간 들리는 느낌이 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양면 테이프가 있었어 가지고 살짝 힘을 줘도 움직이거나 하지 않아서 더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힌지 부분은 커버가 안 되고요. 뒷면에 케이스 자체가 조금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보다 기본적으로 높은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이 카메라 주변을 따로 높게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카메라는 땅에 닿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측면에 버튼들도 다 여유롭게 잘 뚫려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스피커 C타입 단자, 그리고 상단에 스피커도 알맞게 잘 뚫려 있고요. 일단 이 케이스의 가장 큰 장점인 스탠드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쪽 버튼부 쪽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스탠드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면 스탠드가 돼요. 이렇게 두셔도 되고, 펼친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뭐 영상을 보거나 할 때 괜찮죠. 이게 뭐 따로 각도 조절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놓으면은 이렇게 바로 닫히는
그런 방식이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각도를 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당한 각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영상 같은 거 보실 때는 이렇게 두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케이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뭐냐면 양면 테이프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상단의 측면 모두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장착했을 때의 안정감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두꺼워질 수는 있지만 이 카툭티 부분을 따로 처리를 안 해도 돼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요. 두 가지의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재질도 좀 괜찮고요. 이 정도면은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케이스예요. 왜 삼성에서는 정품 투명 케이스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투명 케이스를 만들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갤럭시 Z 폴드 구매하고 케이스를 구매하실 때 사실 가장 먼저 이 제품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삼성 정품 케이스였어요. 이거는 정식 명칭은 슬림 스탠딩 커버고요. 가격은 55,000원이었고 그럼 다음 케이스로 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갤럭시 Z 폴드 4 스탠딩 커버 위드 펜 케이스고요. 이 제품은 펜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격은 96,000원이에요. 저는 이거를 예약 구매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만약에 뭐 따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구매하시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해요. S펜을 사용하는 빈도에 비해서. 이쪽에 설명서 있고요. 그리고 이 작은 거에는 아마 펜이 들어있겠죠? 이 부분을 이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플레이트에 S펜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펜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예전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여분의 펜촉이랑 펜촉 제거 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이 제품도 양면 테이프 부착 방식이네요.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붙어 있고 위아래 하나씩 붙어 있어서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하단은 전에 보여드렸던 슬림 스탠딩 커버랑 거의 흡사한 그런 디자인에 이쪽 플레이트 부분만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재질은 전부 다 동일하네요. 플라스틱 느낌이고 지문은 안 묻을 것 같지만 좀 때가 탈 수 있는 그런 밝은 색상이에요. 그리고 플레이트 부분은 스탠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펴주면 스탠드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닫아둘 수 있는 거고요. 플레이트는 위로 물면은 이렇게 빠져요. 이거 저는 자석인 줄 알았는데 자석이 아니라 탈착되는 방식이더라고요.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S펜을 끼워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예판 사은품으로 또 하나 받은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걸 받았어요. 노티드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플레이트인데 이 검은색 부분에다가 S펜을 고정을 하라고 만들어 둔 것 같아요. 이렇게 끼우고 S펜을 장착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디자인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 케이스와 이 플레이트의 조화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사은품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별 감흥 없고 조금 씁쓸한 느낌도 좀 들기는 해요. 다시 기본 플레이트를 장착을 하고 케이스를 장착을 해볼게요. 뒷면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이 장착시켜주면 되고 양면 테이프 다 제거하고 그래서 테이프이다 보니까 조금 눌러주면 되고요. 슬림 스탠딩 커버랑 거의 흡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재질도 똑같고 전체적인 구조가 똑같아서 거의 흡사한 느낌인데 이제 이 플레이트 쪽 부분만 살짝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측면에 지문 인식 부분 볼륨 버튼 잘 알맞게 뚫려 있고 하단에 스피커 단자, 상단에 스피커 다 정상적으로 뚫려 있고요. 카메라 부분도 케이스가 조금 더 높아서 바닥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을 것 같고 이 플레이트 때문이라도 더 바닥에 직접적으로 닿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커버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보다 조금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뒀을 때 전체적인 보호보다는 흠집 방지 용도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펼쳤을 때도 크게 이질감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스탠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열어주시면 스탠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치를 하실 수 있고 뒤에서 보면 이런 정도의 각도가 나오는데 플레이트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허술해 보이기는 해요. 약간 그 닌텐도 스위치의 스탠드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안정된 장소에서 간편하게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대놓고 스탠딩 커버로 나온 아까 제품보다는 확실히 허술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그냥저냥 사용할 만하긴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플레이트를 뺀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S펜을 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사실 이 S펜이 갤럭시 Z 폴드의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펜을 제품 안에 넣는 게 Z 폴드 시리즈의 최종 목적이 될 텐데 아직은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액세서리로 해결을 하고 있고,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 전작에 비해서도 훨씬 더 발전된 그런 액세서리 구조고요. 매번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더 어떤 걸 더 많이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바꿔 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싶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슬림 스탠딩 커버랑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이 플레이트를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게 이 케이스의 특징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갤럭시 Z 폴드 4 스탠딩 커버 위드 펜이었어요. 마지막 케이스로 가볼게요. 마지막은 제가 제일 궁금했던 케이스인데 가죽 케이스예요. 갤럭시 Z 폴드 4 레더 커버이고요. 가격은 88,000원이에요. 케이스 단독으로는 가장 비싼 가격인데 어떤 품질을 보여줄지 조금 기대가 되기는 하네요. 설명서도 있고, 삼성 정품 케이스는 죄다 양면 테이프 부착 방식이네요. 이 제품도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하는 방식이고, 뭐 이런 종이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그냥 가죽, 흔한 가죽의 그런 느낌인데 뭐 질감 나쁘지 않네요. 가죽이기 때문에 약간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이고, 안쪽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기기에 흠집이 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런 가죽 제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요구되는 거라서 확실히 느낌이 좋네요.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랑 같은 색상으로 구입을 한번 해봤고요. 장착을 바로 해보면 이렇게 장착했고요. 200만원 가까이 되는 휴대폰을 구입을 하고 나서 케이스에 10만원 정도 더 지출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 케이스를 살 것 같아요. 물론 뭐 갤럭시 Z 폴드 4 한정이긴 하지만 이 케이스를 장착을 했을 때 가장 그냥 딱 만족도가 좋아요. 지금 그립감도 상당히 괜찮고, 상대적으로 폰이 크고 계속 열고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 가죽이란 재질 자체가 주는 약간 쫀득함? 그런 게 있어서 접고 펼칠 때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물론 가죽이기 때문에 가죽 자체에 흠집이 날 수는 있어요. 이 상태로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이 가죽 자체에 손상이 될 수는 있지만 잘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가죽 케이스를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품질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고, 옆면에 버튼들도 다 잘 알맞게 뚫려 있고요. 이런 뭐 단자나 스피커 이런 부분들은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뚫려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 분명 뭐 힌지는 보호가 안 돼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이 케이스가 저는 정말 마음에 딱 드는 정도의 그런 그립감, 보호력 이런 걸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얇아요. 봤을 때는 조금 두툼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착용을 하면은 앞서 보여드린 두 정품 케이스보다는 확실히 얇고, 그래서 이 카메라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서 카메라가 땅에 바로 닿는 것도 이렇게 방지를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촉감이 너무 좋아요. 그냥 투명 케이스나 뭐 플라스틱 케이스 이런 것들과 다르게 가죽이다 보니까 그 가죽이 주는 그런 그립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88,000원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 케이스를 쓰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확 드네요. 그렇지만 뭐 스탠딩이나 S펜 수납이나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용을 하시는 그런 환경에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 필요 없고 휴대폰만 가지고 다닌다 하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칭찬만 했는데 사실 그 정도로 괜찮은 느낌이에요. 물론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면 테이프 구성 이런 거는 불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금 보여드리는 삼성 정품 케이스가 전부 다 양면 테이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선택지에서는 최선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그 갤럭시 Z 폴드 4용 케이스 5개를 가지고 왔어요. 투명 케이스, 얇은 투명 케이스, 보호를 위한 투명 케이스, 그리고 삼성 정품 케이스 3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케이스의 가격이 높아요. 거의 3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쓸만한 거는 뭐 5만원에서 가죽 케이스 같은 경우는 9만원이 넘는 가격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 있어요. 200만원짜리 휴대폰을 사서 10만원짜리 케이스 사는데 더 부담이 되냐 안 되냐, 200만원 가까이 주고 휴대폰을 샀기 때문에 케이스는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나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마음에 드는 휴대폰 사셔가지고 케이스도 완벽하게 구성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것도 물론 제 생각이라서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은 저렴한 케이스 구해서 착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삼성 정품 케이스 3개가 의외로 저는 꽤 만족감이 높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삼성 정품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